손가락 칫솔 이런 거는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리콘은 사실 그렇게 치태가 닦이진 않거든요. 이앓이가 있다거나 잇몸 간질간질할 때 이렇게 질근질근 씹으면서 칫솔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썼는데 실리콘 칫솔 자체가 치태를 제거하는 역할은 잘 못할 것 같아요. 이 칫솔을 애들이 네. 씹잖아요. 맞아요. 사실 한 달만이라도 칫솔 모 다 해지고 벌어진 모는 이 세균 증식도 많이 되고 치태 제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2, 3개월이 안 됐더라도 칫솔 모가 벌어지면 바로 교체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치약을 얼마만큼 짜냐 해서 그 기준들이 있어요? 6개월 이하에는 뭐 쌀알만큼, 돌 때는 콩알만큼 이렇게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거를 콩알만큼 짜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불소치 짰을 때 한 요 정도가 기준이에요, 기준. 네, 안녕하세요. 대한구강보건협회 홍보이사로 있는 종합치과 전문의 김보미라고 합니다. 그 원장님 오늘 아기들 태어나면 구강관리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아기들이 이가 나기도 전부터 뭐 그런 거 관리를 해줘야 되나요? 보통은 아래 유치가 나기 시작했을 때부터 관리를 해주시면 되시고 보통 아래 유치는 생후 6개월 전후로 나오거든요. 근데 태어났을 때부터 이가 나와 있는 친구도 있고 6개월 이후에 나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평균이 6개월인 거고 유치가 나기 시작했을 때부터 치아는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관리를 해주는 게 중요한가요? 그 관리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는 유치가 씹는 작용을 하잖아요. 유치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씹지 못하기 때문에 영양소 흡수나 그런 성장 발육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유치 밑에 영구치 씨앗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치가 많이 감염이 됐을 때 영구치 씨앗에 문제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치가 많이 이렇게 썩어서 감염이 되었는데 영구치가 나왔는데 영구치가 뭐 얼룩덜룩하다거나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 유치 자체가 영구치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을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유치가 많이 썩어서 그 공간이 무너지게 되면 영구치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영구치가 삐뚤삐뚤하게 난다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유치는 빠질 거니까 충치가 많이 생겨도 치료를 안 하는 부모님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유치라고 치료를 안 하시면 안 되고 꼭 치료하셔야 돼요.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양치질을 잘 하는 것이거든요. 양치 습관을 잘 잡아주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유치가 총 20개가 있어요. 그래서 영구치는 27개가 있는데 어금니 나는 시기가 보통 24개월에서 한 31개월 평균적으로 그러면 유치가 다 나 있는 상태에서 충치가 잘 생길 수 있거든요. 그때부터는 정말 열심히 양치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습관이 잘못 들어버리면 정말 양치를 해야 될 때 애가 거부하면 하기가 힘들잖아요. 어떤 식으로 습관을 가지는 게 좋아요? 양치질이 재미있는 놀이다. 양치질을 이제 꼭 해야 되는 거다.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첫 번째로는 부모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양치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 아이들은 이제 모방하려는 습성이 있잖아요. 계속 보여줘서 저게 뭐 하는 거지? 나도 한번 따라 해볼까? 이렇게 많이 보여주시는 게 좋고 두 번째는 이제 억지로 하게 되면 거부감이 생길 수 있는데 내가 거부하지 않는 선에서만 양치질 해주시면서 좋아하게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냥 아이들한테 칫솔이나 뭐 치약이나 쥐어주고 우리 양치놀이 해볼까? 양치질은 충치 세균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양치질을 해야 되는 이유도 계속 설명을 해주시고 양치질 좋아하는 애들도 있어요? 거의 대부분 싫어하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억지로 하면 사실 싫어하는데 애들이 호기심 때문에 사실 칫솔을 한두 번씩 해보거든요. 근데 그 이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을 쓰고 있냐면 치약이 이제 좀 달다 보니까 먹을 수 있는 치약으로 이거는 맛있는 거야. 양치질 하면 이렇게 맛있는 걸로 치카치카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놀이식 교육을 했더니 치약을 지금 먹고 싶어서 밥 먹고 나서 이제 칫솔을 들고 와요. 치약 짜달라고. 그래서 6개월 때부터 이제 치약 먹으려고 사실은 지금 양치를 하고 싶어 하는 상태예요. 먹어도 돼요? 먹으면 안 되는 치약도 있고 먹어도 되는 치약이 있는데 이제 불소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이렇게 몸에 안 좋기 때문에 먹을 수는 없거든요. 불소가 들어가지 않은 치약은 아기들이 먹어도 무해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치약은 먹어도 괜찮습니다. 애기들은 눕혀서 사실 이렇게 양치를 시키는 게 잘 보이거든요. 엄마 무릎에 이제 눕혀가지고 어디서부터 시작하실지를 양치시켜주는 양육자분이 정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 닦았다가 몇 번 닦았다가 여기 몇 번 닦았다가 하면은 또 어디를 꼼꼼하게 닦았는지 까먹을 수 있거든요. 나는 왼쪽 아래를 먼저 시작하겠어 하면 왼쪽 아래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닦아주시는 게 좋고 닦는 법은 사실 동그랗게 닦는다거나 이렇게 사선으로 45도 각도로 닦는다거나 닦는 법은 많은
많은데 현실에서는 사실 그런 이론적인 거를 적용하기는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제가 양육을 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그래서 아기가 이렇게 있을 때 저는 이제 씹는 면부터 한 치아당 한 10번씩 같이 세면 더 좋아요. 아이랑 같이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같이 세면서 하면은 아이도 잘 따라오더라고요. 그냥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보다는 씹는 면만 닦는 게 아니라 옆에랑 이 안쪽에도 다 꼼꼼히 닦아주셔야 돼요. 아래 앞니 뒤쪽이 의외로 되게 안 닦이는 부분이거든요. 성인들도 거기가 치석이 제일 많이 생기는 부분이고 아이들도 여기 잘 안 닦여서 칫솔을 엄청 세운 다음에 위로 이렇게 끌면서 빡빡빡 닦아주시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어떻게 내가 돌아갈지 씹는 면 안쪽 바깥쪽 다 돌아가면서 닦아주시고 담은 다음에 원을 그리듯이 이렇게 빡빡빡빡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치아만 닦으면 우리가 입속에 있는 세균이 25%만 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입속에 세균이 제일 많은 곳이 혀예요. 혀. 그래서 혀도 이제 내밀어 보라고 해서 혀도 이렇게 혀 클리너로 깨끗하게 세균을 다 제거해 주시면 입속 세균이 75%까지 줄어든다고 해요. 양치질은 최소 2번에서 3번, 자기 전에는 꼭 해주셔야 돼요. 자는 동안 세균이 제일 많이 생기니까 자기 전에는 꼭 양치질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몇 분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몇 분 기준은 없고 왜냐하면 꼼꼼하게 닦을 수 있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시간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그냥 꼼꼼하게 다 구석구석 닦는 거에 더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칫솔도 영향이 있나요? 칫솔 모가 너무 부드러운 거는 사실 치태 제거가 잘 안 되거든요. 어느 정도 좀 약간 탄력이 있어야지 닦았을 때 치태가 좀 깨끗하게 제거돼요. 그래서 너무 부드러운 미세모는 어른들 뭐 잇몸이 너무 약하시다거나 그러면 이제 미세모를 사용하시겠지만 보통은 약간 탄력 있는 모가 치태 제거가 더 잘 돼요. 손가락 칫솔 이런 거는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리콘은 사실 그렇게 치태가 닦이진 않거든요. 치발기처럼 생긴 칫솔을 이앓이가 있다거나 잇몸 간질간질할 때 이렇게 질근질근 씹으면서 칫솔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썼는데 실리콘 칫솔 자체가 치태를 제거하는 역할은 잘 못할 것 같아요. 칫솔 모가 있는 거를 사용해야지 치태 제거가 될 것 같아요. 이 칫솔을 애들이 네. 씹잖아요. 맞아요. 애기들이 칫솔을 질근질근 씹으면 사실 한 달만이라도 칫솔 모 다 해지고 벌어진 모는 이 세균 증식도 많이 되고 치태 제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칫솔 교체 기준이 한 2-3개월이라고 말을 하는데 2-3개월이 안 됐더라도 칫솔 모가 벌어지면 바로 교체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아까 치약을 얼마만큼 짜냐 해서 그 기준들이 있어요? 6개월 이하에는 뭐 쌀알만큼, 돌 때는 콩알만큼 이렇게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거를 콩알만큼 짜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불소치 짰을 때 한 요 정도가 기준이에요, 기준. 치약을 불소랑 무불소 쓰는 거에 대해서 의견이 되게 궁금하던데 맞아요. 뭘 써야 돼요, 맨 처음에는? 아이가 뭐 양치 습관이 잘 잡히고 잘 뱉을 수 있으면 불소를 쓰는 게 훨씬 좋겠죠. 그게 불소가 충치 예방 효과가 있으니까. 근데 아이가 너무 치약을 먹고 뱉을 수도 없고 하면 무불소를 써도 크게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요즘 엄마들이 무불소를 쓰면 충치 예방 효과가 없대요. 무불소 쓰면 양치하지 않는 거랑 똑같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 양치를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무불소를 쓴다고 해서 충치 예방 효과가 없는 게 아니다.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아이가 잘 뱉을 수 있고 아이가 양치 습관이 잘 잡히고 잘 못 뱉더라도 협조가 잘 되는 아이는 불소를 쓰시는 게 치아에는 더 효과적인 거죠. 어쨌든 뱉는 거를 잘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끝났어요. 근데 못 뱉어요. 어쨌든 약간의 거품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다 보면 먹는 것 같던데 계속 막 꿀떡꿀떡. 그래서 이제 치약을 콩알만큼 쓰라고 하는데 어차피 콩알만큼 쓰기 때문에 그거를 뱉지 않는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논문이나 기준을 봤을 때 불소 치약의 반통 이상을 먹었을 때 구토나 복통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가 치약을 반통 이상 먹었다 그러면 이제 치과나 전문가에게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기를 키우는 입장에서 불소보다는 더 우선시 돼야 되는 게 양치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소 치약만 쓴다고 해서 충치가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이 다 불소 치약을 쓰고 있잖아요. 아기들도 쓰는데 충치가 생겨서 치과에 오거든요. 그거는 양치질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누를 손에만 묻혀 놓는다고 해서 세균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비누를 묻혀서 잘 비비고 꼼꼼히 닦아줘야지 손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양치질도 치약을 좋은 거 쓴다고 충치가 안 생기는 게 아니라 꼼꼼히 잘 닦아주는 것이 사실 제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불소는 무조건 써야 돼, 무불소는 안 돼, 이게 치약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오히려 더 중요한 걸 좀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